예, 팩트 체크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1%로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예년과 다름없이 너무 좀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거 어차피 틀릴 걸 왜 매번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내놓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팩트 체크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자, 정부 예상치가 여전히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각 기관에서 최근 내놓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보면은요. IMF가 3.2% 예상했고요. OECD가 3.1%, 그리고 KDI가 3%로 정부 예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 2.8%고요. LG경제연구원이 2.7%. 이렇게 민간 연구원들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을 좀 낮게 잡은 편입니다. 예. 최근에 그 몇 년간을 보면 정부가 상대적으로 성장률 예상치를 좀 이렇게 높게 잡았다가 이게 연말되면서 조금씩 낮춰잡고 있는 그런 성향은 많이 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1년의 경우에는요, 정부가 예산을 짤 때만 해도 5% 성장을 전망했었는데요. 실제 지나고 나니 3.7%에 그쳤고요. 예.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4.5% 예상했다가 2%에 머무는 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은 반토막도 안 됐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2010년은 왜 예외입니까? 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워낙에 경제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듬해에 회복이 되면서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반짝 예상 밖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부가 대부분 처음엔 전망치를 좀 높게 잡았고 이제 아까 여기 2012년처럼 뭐 심지어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 걸까요?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때는. 예. 경제 전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경제 전망할 때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뭐 유가나 환율, 뭐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이런 각 요소가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 뒤에 그 값을 어떤 정해놓은 모델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담당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최종 전망치 숫자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의 전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되겠느냐, 달러가 계속 풀리겠느냐, 아니면 조이겠느냐, 뭐 이런 판단에 따라서 기관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전망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실제보다 높을 때도 있고 또 낮을 때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게만 나오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어버드 바이어스가 있는 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정책 의지를 좀 담아서 넣는 경향이 있어요. 전망에 이제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좀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뭐 현실적으로는 3%가 안 돼도 우리는 열심히 3% 달성하겠다.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그런 의지를 좀 담아서 내놓는 경향이 있다. 뭐 이건 뭐 많이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여기에 이제 낙관적인 전망치가 눈앞에 보여야지 민간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또 기업 투자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성장률을 좀 높게 잡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구석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요 이게 과거 수출 목표치, 수출을 뭐 이 정도 하겠다 목표치 높게 잡아놓고서는 지금 이제 보실 것처럼 이런 기사, 뭐 100억 불 초과 달성 이런 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익숙하게들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개발 시대에 통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교육 재정입니다. 그해 경제 성장률,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거칠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해서 각 지방교육청에 먼저 툭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만약에 실제 성장률이 그것의 목표치에 못 미쳐서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일부를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지금 몇 해째 전망치가 계속 틀리면서 자꾸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상황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지방 교육 재정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까지 합쳐지게 돼서 지방교육청들이 이제 떠맡게 됐으니까 그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이제 그 성장률 전망이 잘못되면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약이 늘 문제가 되는데 그 공약이 뭐 우리는 제대로 낸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전제를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을 실제보다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뭐 복지를 얼만큼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안 오르고 세금은 안 들어오고
복지 정책은 후퇴하고 예. 공약은 자꾸 취소하게 되고 이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나라 살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성장률 전망치 바탕으로 들어올 돈과 나갈 돈 계산해서 전체 나라 살림 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면은 추가로 예산을 다시 짜야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세수가 부족해 2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짰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여기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제 경제가 이제 계속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근본적인 힘이 떨어졌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일시적인 위축이고 곧 나아질 거다라고 판단하면 단기적인 부양책을 계속 쓰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정책적 오판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이요. 고이즈미 정부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 실제 성장률보다 정부가 1%포인트 이상 높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저 파란 선이 이제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떤 일시적인 수요 위축 때문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됐고 예. 결국 단기적인 어떤 부양책만 계속 쓰다가 결국 장기적인 불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 그 실제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경우에 바로 이런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난 미국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올해는 풀려나겠지, 이번에는 풀릴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낙관론자들이 오히려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 낙관이 약이 될 때도 있지만 좌절만 계속 거듭되면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귀 기울여 들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